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플렉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플렉스를 활용해서 메뉴 만드는 것도 좀 진행을 해봤었고, 주말 동안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스크립트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스크립트 오늘 하루로 끝낼 거고요. 바로 JSP를 사용한 아티클 매니저 들어가 볼 겁니다. 스크립트는 좀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이게 그냥 우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한 이만큼이 화면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스크립트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우리 기준으로 이제 자바를 활용한 서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백엔드 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제가 네모를 적당하게 그렸는데 누가 제일 커요? 스크립트가 제일 크죠? 실제로 웹 개발이 이래요. 우리가 백단, 자바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이 자바 백단, 백엔드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웹에서. 실질적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얘가 제일 커요. 사실 이것도 적당히 그린 거고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 보자면 스크립트가 한 이쯤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웹에서의 대부분은 스크립트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스크립트 오늘 하루 배우고 끝낼 거라고 했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스크립트는요, 정말 무수히 많은 메서드들이,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바랑 비슷해요, 사용법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를 기반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자바스크립트다, 이건 아니에요. 둘은 그냥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실제로 자바랑 사용법과 문법이나 활용법 같은 게 꽤나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들을 우리가 막 엄청 시간을 들여가며 공부할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일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바를 활용해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서 크게 문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플러스 수많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많은 함수 우리 어차피 몰라요. 그러면 그냥 사용하면서 이런 거 있나?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있네? 그럼 쓰는 거고요. 없네? 이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그래도 이제 자바랑 유사하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바랑 똑같은 것도 아니니까 딱 그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약간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런 걸 진행을 하고 바로 실전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구글링을 하겠죠? 내가 A라는 걸 공부해서 A를 구글링을 했어요. 그럼 A랑 연관되어 있는 A, B, C, D, E, F, G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B, C, D, E, F, G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모든 함수들을 짚어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애도 수없이 많고요. 순수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이 됐다고 해보면 우리는 화면을 볼 거고요. 화면에서 어떤 버튼들을 클릭을 하겠죠? 그쵸? 그럼 이 클릭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HTML과 CSS로 이루어진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동작할 수 있어요?
얘만 갖고는 못해요.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화면을 보였다 안 보였다, 마우스가 올라가면 누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로그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이디 입력하죠. 비밀번호 입력해요. 로그인 버튼 있죠. 누르면 로그인이 만약에 됐대요. 그럼 여기다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백엔드로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통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 DB에 갔다 왔겠죠. 왜냐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눌러요.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기는? 네이버 DB 서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 회원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이런 회원 있어?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면 너 있네, 너 로그인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버튼을 눌렀는데 DB까지 가야 돼요. 이 과정을 여기서 눌렀을 때 여기로 직접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화면에 대한 제어 부분을 스크립트가 거의 전담을 할 거고요. 이 전담을 했을 때 스크립트가 백엔드를 거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끝낼 것이냐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버튼으로 바로 백엔드로 갈 수도 있긴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럼 결국엔 백엔드까지 여기까지 와야 얘가 DB로 갈 거잖아요. 왜냐면 DB에 말 걸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DAO밖에 없는데 DAO는 무슨 문법이에요? 차버잖아요.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찌됐건 백엔드까지는 와야 DB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웹을 항상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짰던 MVC, 백엔드에 국한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HTML과 CSS를 공부를 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스크립트까지 입혀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웹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나가다 보면은 오늘 스크립트를 하고 나서 JSP를 활용한 아티클 매니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SP는 그럼 누구의 영역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JSP는 어디에 속해 있는 애일까요? 화면, 스크립트, 자바? 자, JSP는 얘를 담당합니다. 화면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HTML과 CSS로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JSP가 화면을 담당한대요. 자, 얘는 이 JSP 안에서 HTML과 CSS를 활용해서 얘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활용해서 JSP라는 애를 그려낼 거고요. 그러면 사실 JSP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HTML만 있어도 화면 그릴 수 있는데 굳이 JSP 왜 써요? 자, HTML은 자바랑 통신을 못해요. 근데 JSP는 자바랑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얘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봤을 법한 PHP 혹시 들어보셨나요? PHP, ASP, JSP 결국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서버 사이드, 서버랑 통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HTML은 서버와의 통신이 안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한 게 JSP다. 그래서 화면을 이 친구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사실상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영역이 크게 잡혀 있긴 한데 결국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가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애는요, 사실상 이 HTML 문서 안에 작성되는 애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JSP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JSP 안에 작성이 될 건데, 이렇게 JSP 파일 안에다가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빼서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리고 이런
이제 스크립트들은 하나 대충 볼까요? 자, 네이버예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죠. 여기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바뀌었네? 이쪽 가서 보죠. 자, 이거 스크립트입니다. main.acc.eda58. 뭐라고 되어 있어요? JS,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이런 거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스크립트예요. 옛날보다는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알 것 같네 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을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사이트가 좀 바뀌어가지고 못 찾겠다. 어쨌든 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다 까볼 수 있다. 왜냐? 스크립트는 프론트의 영역이니까. 자, 프론트 얘기가 나왔으니 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자, 프론트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화면단. 화면단이면은 이거랑 비슷한 맥락일까요? 아니면은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개발자다라고 하면 프론트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웹 개발에서는 프론트와 백의 영역을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일단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누기가 애매하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영역을 분리시키기가 애매하다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자, 웹 개발에선 이렇습니다. 정말 큰 기업이 아닌 이상 프론트랑 백을 나눠서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를 나눠서 생각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없다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 거의 없다. 그냥 이제 중소기업을 예로 들자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8% 이상은 안 나눠져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지금은 현장 실무를 보지 않지만 제가 일할 당시에 같이 협업했던 회사 혹은 얘기를 듣는 회사, 그 어떤 회사도 프론트랑 백이 나눠지는 회사가 없었어요. 물론 뭐 대기업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자, 프론트 개발자는요, 이 디자인과 화면단, 얘는 프론트 개발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을 법한 이 프론트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스크립트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론트 개발자입니다. 이걸 좀 더 세세하게 가보자면 결국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술이 발전되어 나온 뭐 리액트라든가 아니면 앵귤러라든가, 앵귤러가 이게 맞던가? 아니면 뭐 뷰, 아니면 노드, 이런 거 다루는 사람, 이게 프론트 개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백엔드 개발자는 뭐예요? 네, 자바, C, 파이썬, 그리고 자, 제가 웹 개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웹에서는 이제 뭐 파이썬이 장고가 있어서 요즘에 웹에서도 많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SI 시장에서는 웹은 자바가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얘네를 논외로 치고 자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백엔드 개발자는 자바를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버라는 건 실제로 이 웹을 구동하기 위한 웹 서버 이런 게 아니라 WAS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이 웹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프론트 단과 화면 단과 스크립트 얘네들과 같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백엔드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다 라고 하면 서버라고 하는 말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웹 개발에 한해서 이 영역을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고 있고요. 같이 배워서 일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얘를 만약에 나눠놨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 뭐 규모가 요만큼 되는 프로젝트를 할 거래요. 근데 제가 아까 스크립트 비중이 훨씬 높다 그랬죠. 그럼 백엔드 개발자는 한 명 있으면 되고요, 프론트 개발자는 한 대여섯 명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개발자 한 3, 4명 놓고 얘네들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큰 기업이 아닌 이상 나누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들 굴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것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베이스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화면단, 결국 우리가 지금 HTML과 CSS를 배운 건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웹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그릴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그린 거에 서버랑 통신을 위해 스크립트의 살을 찌우는 게 우리의 주입니다. 웹은 실제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져요. 자, 이거는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스크립트 쪽은 워낙에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만 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바닐라 스크립트. 자, 이거는 그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액트, 뭐 뷰, 뭐 노드, 아니면 뭐 앵귤러 이런 애들과 유사한 느낌으로 불리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수업에서 진행할 거는 jQuery거든요.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결국 원천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뭘까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을 거니까 잠깐 얘기를 빼놓고 요거 두 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jQuery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둔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CSS에서 들어봤죠? CSS에서 어떤 의미였어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놓고 우린 클래스 이름만 붙이면 알아서 속성이 적용되게끔 하는 방식이었죠. 근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jQuery,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은 꽤나 긴 문장이, 꽤나 긴 문법이 아주 간단하게 바뀌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둔 라이브러리인 이 jQuery를 배운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얘기를 해요.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순수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 자, 근데 요즘에 이 바닐라 스크립트 기술자들을 원하는 곳이 꽤나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유추하기 쉬우시도록 약간 역사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처음 생겨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브라우저 웹상에서 개발을 하면 꽤나 좋은 것들이 많구나,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어씨 힘든데? 이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문법 어려우니까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 이거 한번 써봐. 사람들이 써봤는데 야, 이건 혁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10줄 써야 될 거 2줄이면 끝나.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너도 나도 jQuery를 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웹 개발에서.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자, 10명의 개발자 중에 10명의 개발자 중에 jQuery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사실 그래서 뭐 jQuery 그냥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계속 그랬어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 좋은 게 있는데 굳이? 하고 옛 유물을 쓸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jQuery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 문법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둔 거잖아요.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돼요. 내 프로젝트로. 실제로 파일로 가져오든 아니면 링크를 걸어서 불러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얘가 정말 어려운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무게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럼 내가 프로젝트가 안 그래도 규모가 커서 무거워 죽겠는데 jQuery 쓰려면 얘를 불러왔다는 것만으로도 얘가 더 무거워지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일단 치명적인 단점 하나, 라이브러리 자체가 너무 무겁다. 그게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라이브러리는요, 만약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부 인터넷을 못 쓰는 곳에 가면 못 불러와요. 왜냐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jQuery는 이런 데서 그냥 불러온단 말이에요. 안 넣어. 우리가 그 폰트어썸이나 이런 거 쓰려고 여기 와서 검색하고 불러왔죠. 그것처럼 이거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실물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부 인터넷이죠. 만약에 행정망으로 갔어요. 이거 못 불러와요. 이 사이트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를 못 쓰겠네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장하죠. 이래서 요즘에 다시 이 바닐라 스크립트라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세상으로 또 다시 한번 유행이 돌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배우는 이유. 자, 이 수업은 어쨌든 웹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목표가 단편적으로 SI 쪽에 좀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 자, SI를 기준으로 봤을 때 jQuery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건데 앞으로 5년 10년 남았어요. 못해도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얘로 되어 있고요. 새로 만드는 것들이야 좀 새로운 시도가 빠른 지역들은 먼저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도 얘로 많이 개발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상이 아직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닐라 스크립트, 이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요즘에 들어서 다시 선호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예,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그냥 세 가지만 놓고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잘 몰라요. 근데 jQuery는 완벽해. 이 사람이 이걸 공부하는 거랑 나 jQuery는 잘 몰라.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완벽해. 이 사람이 이거 공부하는 거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네, 얘가 훨씬 유리해요. 근원이 얘니까. 얘는
이 근원에서 편하고자 변형된 거고, 근데 얘는 근원이잖아요. 그럼 얘를 잘 아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에도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으면 우리가 나 이걸로 갈아탈 건데 너 이거 좀만 공부해 라고 시켜도 금방 한다. 근데 얘만 할 줄 아는 애는 야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공부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즘엔 이걸 선호하긴 한다. 근데 우리의 목표인 SI는 이걸 열심히 하고 가봐야 결국 이거 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어느 정도 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메인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서브로 얘를 같이 파시긴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따로 컨트롤 해드리진 않겠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좀 커버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있는 거고 jQuery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인지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취업을 하든지 간에 큰 문제 없이 개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진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좀 맛봐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은 우리가 이 연습장 꺼내면 JS 안 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놨죠. 근데 이제부터 써야 돼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코드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필수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를 항상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켜놓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콘솔은 뭐냐? 우리가 그 이클립스나 STS 쓸 때 system.println 하면 어디 찍혀요? 콘솔에 찍히죠? 그거 누구 보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거 개발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찍어보려고 쓰는 거였죠. 이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찍어볼 수 있는 공간이고 에러가 나오는 공간이에요. 근데 백단이랑 지금 이 스크립트 영역이랑 이 콘솔의 여부가 좀 많이 다른 거 하나는 이 콘솔은 사용자도 까볼 수 있어요. 어떻게 까보냐? 자,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그럼 여기에 콘솔이 있어요. 이렇게. 이 콘솔이 지금 이 콘솔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을 막 하다가 콘솔에 막 결과를 남겨놨어요. 내가 눈으로 보려고 막 데이터도 찍어보고 지금 현재 상태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그리고 개발 다 했다. 이거 안 지우면 사용자가 내 사이트 막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그대로 다 찍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사용자가 이 개발자 도구를 까볼 일이 얼마나 있겠냐만 해. 그냥 눌러만 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콘솔 탭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한테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물론 개발자 도구지만 보게끔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쪽에서 콘솔에 찍어봤던 내용들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다 지워야 됩니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뭐 ASP 같은 걸로 찍어내, PHP 같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찍어낸 사이트들은요, 콘솔을 까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좀 여담이라 녹화는 잠깐 멈추고요. 좀 여담이었고, 콘솔 영역은 나중에는 꼭 지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찍어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스크립트 개발 못한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를 눈으로 못 보잖아요. 얘가 없으면. 여기다 다 찍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찍어보는 출력문 또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찍어보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곤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이 HTML, CSS 할 때 얘 누구라 그랬죠? 얘? 배우. 얘는 스타일리스트. 얘는 감독이었죠.
제가 좀 전에 그림판에 이 화면 그리고 스크립트 이 서버 얘기하면서 화면에 뭐 누르면 이 화면에 대한 제어를 누가 한다? 스크립트가 한다 했죠. 자, 감독이 배우한테 너 이렇게 연기해, 이런 연기해 라고 하면 배우가 해야죠. 그래서 감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감독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것까지 해둡시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자, 지금 1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 1한테 컬러 레드 줬어요. div한테 레드 줬어요. 얘가 빨간색이죠. 자, 여러분들 인라인 CSS 기억나세요? 태그에 직접 스타일 부여하는 거? 스타일 줘서 여기다가 컬러 뭘로 해볼까? 컬러 뭐 그린 해볼까요? 이러면 얘 초록색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 인라인 CSS가 CSS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근데 일단 그냥 보세요. 자, 지금 1 색깔 어떻게 됐어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뭔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컬러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준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로 스타일 속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스크립트가 제일 높은 거죠. 지금 얘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서 얘가 더 높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서로 그냥 별개의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스크립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스타일 영역에 한해서 이 스타일을 부여할 때 똑같이 컬러를 줬는데 얘만 먹고 있는 걸 보면 얘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요. 자, 스타일리스트가 배우한테 오늘 이거 입으세요 라고 줬는데 배우가 나 이거 별론 것 같다, 딴 거 주세요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딴 거 줘야죠. 그럼 배우 의견이 좀 더 세겠네요. 근데 배우가 입고 갔더니 감독이 야, 너 오늘 그 이상 안 돼, 딴 걸로 바꿔. 그럼 갈아입어야죠. 감독이 더 세네요.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제일 순위가 높다. 감독이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지금 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라 하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우리 이 코드펜 툴이 이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가 눌러져 있으면요, 그냥 우리 항상 여기다가 뭐 입력하고 좀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나왔죠. 지금 이거 쓰는 중에도 그 자동으로 계속 돌려버려서 그래요. 코드를 작성 중인데 얘가 실행시켜버리니까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큐먼트라는 걸 치는 상황 속에 중간에 한번 뜬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애초에 얘를 끄셔도 되고, 얘를 끄면 이제 런 버튼 나오잖아요. 다 해놓고 런 눌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만 안 나오게 하면 돼요. console.clea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될 때 이 콘솔이라는 영역을 한번 비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잘 안 나오겠죠? 실제로 실행이 된 뒤에 나오는 에러들만 찍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차피 실제 코드에 적용할 때는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코드펜에서 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로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div 2개를 좀 만들 거고요.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태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나요? 딱히 없죠? 버튼 태그는 지금 보시면은 그 컨텐츠가 없는데 뭔가 나왔죠? 이거 기본 디자인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컨텐츠가 생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디자인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클릭하는 모션도 되어 있고요. 손가락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앤데, 자, 제가 백그라운드 말고 보더를 입힙시다.
이렇게 두 개를 좀 해놨어요. DLB를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세 개 합시다. 3개. 자, 이렇게 해놨는데 바디한테 플렉스 쳐서 그냥 한 줄에 좀 위치를 시켜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아직 없어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얘 뭐 하는 애 같아요? 어떤 모양과 유사하죠? 헬로월드? 자, 얘는, 그러니까 얼러트 얘 말고 얘는 잠깐 뺄게요.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이거 자바 메서드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앞에 있는 뭐 퍼블릭이고 이런 거는 다 없지만, 그거 대신에 펑션이라는 애가 들어갔지만, 이름, 소가로, 중가로, 메서드랑 좀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예요. 메서드랑 같은 겁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메서드랑 함수는 같은 말은 아니긴 한데, 자바에서도 이제 함수랑 메서드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얘 함수 만든 거예요.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펑션 뜻이 뭐예요? 기능. 근데 함수라는 뜻도 있어요. 펑션한테.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fx 할 때 그 f가 펑션이거든요. 그거 함수잖아요. 실제로 함수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냥 함수 만든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던 이거는 얼러트라고 하는 애인데요. 얘는 그냥 알림창을 띄우겠다라는 기능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그 알림창 안에 제가 텍스트 문자를 넣었죠. 그럼 이 알림창에서 어떤 문자가 나오겠어요? 안녕이라는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실행이 분명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안 나와요? 그쵸. 함수는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죠. 자바도 똑같잖아요. 실행을 누군가가 해야만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 옵션을 달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hello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onClick 뜻이 뭐겠어요? 네, 클릭하면이에요. 근데 클릭하면 누구 한다? hello 함수 실행하겠다. 이거 함수 실행문 자바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제는 알림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알림창은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알림창이죠? 네, 그거예요. 그 알림창 다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행했을 때 이런 알림창이 나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고, 이 알림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도 라이브러리로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알림창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거 가져다가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얘가 아주 이뻐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이트들이 그냥 이런 거 많이 쓰죠. 굳이 알림창에 그렇게 신경 쓰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눈으로 한번 봐본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 하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